안녕하세요, 옐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크리컷 디자인 스페이스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오늘 볼 버전은 디자인 스페이스의 컴퓨터 버전입니다. 디자인 스페이스는 아이패드로도 쓸 수가 있고 컴퓨터용으로도 쓸 수가 있는데 컴퓨터 버전이 기능도 더 많고 기본 버전이에요. 아이패드 버전은 약간 몇 가지 부분이 빠져 있는데 아이패드 버전은 다음에 한번 볼게요. 우선 지금 보이는 화면이 크리컷 디자인 스페이스의 가장 첫 번째 기본 화면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기본으로 보이는 이미지들이 크리컷 디자인 스페이스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액세스 회원들만 쓸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입니다. 여기 마이 프로젝트는 제가 최근에 작업한 작업들이 있고요. 여기는 Ready to Make It이라고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프로젝트인데 따라하고 싶으신 분들은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A라고 써져 있는 아이들은 크리컷 액세스 회원만 쓸 수 있는 거고요. 또 무료로 제공되는 Ready to Make It 템플릿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크리컷 액세스 회원이 아니셔서 무료로 된 아이들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에 검색어를 할 때 만약에 이미지를 보면은 여기에서 프리를 선택하세요. 그러면은 무료로 제공하는 이미지들이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또 프로젝트를 볼 때도 여기 올 프로젝트에서 프리를 선택하면 이렇게 무료로 제공되는 이미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프로젝트는 크리컷 디자이너들이 한 게 아니라 여기 크리컷 액세스 쓰는 회원들이 쓰는 걸 또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디자인 스페이스에 들어가서 디자인 스페이스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볼게요. 메뉴에서 홈으로 오면 이 화면으로 다시 오게 되는데 다시 한번 메뉴에서 캔버스로 가면은 이렇게 디자인 스페이스가 열립니다. 디자인 스페이스 프로그램의 기본 화면은 여기에요. 여기에서 New를 누르면 새로운 템플릿을 만들 수도 있고 내가 전에 만들었던 프로젝트를 다시 가고 싶으면 여기에서 마이 프로젝트를 가보면 내가 전에 저장해 놓은 이미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저장해 놓은 프로젝트는 언제든지 다시 들어가서 수정을 할 수도 있고 또 똑같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크리스마스 토퍼 같은 경우에 제가 만든 건데 커스터마이즈를 누르면 다시 들어가서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수정이 필요 없고 그냥 그대로 만들겠다 싶으면 여기에서 Make It 버튼을 누르면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우선 New 템플릿으로 가볼게요. 여기 보면은 템플릿이라고 있는데 크리컷에서 템플릿 제공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나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저는 템플릿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타입이고요. 프로젝트는 아까 보여줬던 프로젝트들이 여기 있고요. 이미지 업로드는 여기에서 쓰는 이미지들은 이미 크리컷 디자인 스페이스에 들어와 있는 이미지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미 업로드한 상태라면 여기에다가 캐시라고 하면 제가 저장한 이미지 보면은 업로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미 올려놓은 제 이미지라는 뜻이에요. 그럼 제가 이걸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거고 여기 만약에 subscribe라고 되어 있는 아이들은 디자인 스페이스에서 제공하는 유료 이미지들입니다. 여기에서 무료 이미지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프리를 선택하면 이렇게 무료 이미지만 골라서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작업을 디자인을 했는데 이 중에 내가 회원이 아닌데 유료 이미지가 들어갔어요. 그럼 나중에 결제하라는 창이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무료 이미지나 나의 이미지를 쓰면은 결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디자인 스페이스는 무료 앱이고요. 제가 무료 소스만 썼을 때가 무료고 크리컷 회사에서 제공하는 유료 이미지나 유료 소스나 유료 폰트를 썼을 때는 결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 버튼은 여기다 글자를 넣는 건데 여기 보면은
폰트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보통 다운로드 받아놓은 시스템에 들어있는 폰트를 많이 쓰는데 크리컷에서 써야 되는 폰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회원 가입을 하시거나 다운로드를 개별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쉐입은 여러 가지 도형이 들어있는데 여기 프리까지만 기본 도형이고 여기 나머지는 서브스크립션 하시는 분들만 무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무료 버전만 써도 저는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업로드하는 법. 이미지를 한번 업로드를 해 놔야지 그 다음부터 제가 내 이미지 소스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제 이미지예요. 이걸 가지고 오고 싶으면 오픈해서 여기에서 저장을 해주는데 내가 그냥 컷 이미지로 쓸 거고 이 색상이 되게 단순한 색상이면 심플을 골라도 돼요. 그런데 색상이 굉장히 다양하고 내가 스티커로 쓸 거다 그럴 정도면 컴플렉스를 고르시는 게 좋아요. 모더레이시나 심플로 하면은 얘네가 알아서 색깔의 가지수를 줄여버려서 색상이 좀 덜 예뻐 보여요. 그래서 항상 저는 컴플렉스를 하고요. 지금 이 파일 같은 경우는 배경이 없는 상태인데 만약에 배경이 있는 상태면 여기에 배경 지우개를 이용해서 고를 수 있습니다. 우선 이걸 해놓고 저걸 한번 볼까요? 이거는 프린트로 쓸 거여서 저장을 해놓고 여기 이름을 저장할 때 다음에 찾을 수 있게 이름을 잘 저장해 놓으시면 다음에 쉽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이미 다 업로드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너무 많으니까 지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업로드 이미지 하나 더 해볼까요? 업로드 이미지를 해서 이미지를 하나 다시 올려줘 볼게요. 여기에서 배경이 있는 아이를 찾아서 오픈. 그러면은 얘네 색깔이 다양하니까 컴플렉스로 해서 만들게요. 오토매틱 백그라운드 리무버 버전이 새로 나왔는데 얘는 크리컷 액세스 회원만 쓸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배경이 조금 단순할 때만 잘 되고 복잡할 땐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눌러보면은 어느 정도 잘 지워졌지만 이렇게 기본 소스는 지워지지 않고 내가 또 지워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를 되살리고 싶으시면 이 리스토어로 이렇게 칠해서 다시 살려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이게 없으면 매뉴얼 백그라운드 리무버로도 충분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거 제가 무료 다운로드 이미지를 해놓은 상태인데 크롭을 해볼게요. 여기 무료 이미지를 요만큼을 따볼게요. 이렇게 딴 상태에서 Apply Continue 여기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고양이 그림만 남습니다. 만약에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지우고 싶다 이러면 이레이지 부분을 써서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 많이 지웠다 이럴 때는 리스토어 버튼 눌러서 이렇게 살려주시면 됩니다. 리무브 셀렉트해서 여기 다시 한번 지워주고 여기에서 Apply Continue 한 다음에 만약에 내가 커팅만 필요하면 컷을 저장을 하시고 내가 프린트된 컷에서 스티커를 만들고 싶으시다 이러신 분들은 프린트된 컷을 써주세요. 여기 이름도 다음번에 내가 찾아쓸 수 있게 저장을 해줄게요. 저는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여서 이렇게 프리 이미지를 보여드렸는데 어떤 이미지를 캡처하셔도 집에서 내가 혼자 만들기 할 때는 저작권에 상관없이 만들고 싶은 만큼 만드셔도 돼요. 판매의 목적이라면 저작권이 있어서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집에서 혼자 개인적인 용도로 쓰시는 거는 편하게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요 다음에 뭐를 해볼까요? 그럼 기본 기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쉐입에서 아무 모양이나 불러오셔도 돼요. 이렇게 불러오셔서
내가 이 고양이 하나만 떼어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잘 맞춘 다음에 슬라이스를 할 거예요. 얘는 이렇게 두 개를 드래그 한 다음에 슬라이스를 시켜줍니다. 슬라이스는 딱 레이어 두 개에만 적용이 돼요. 레이어가 3개, 4개가 선택되면 슬라이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라졌어요.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뭘 볼까요? 웰드를 한번 시켜볼게요. 웰드는 레이어를 숫자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선택한 만큼 다 웰드를 시킬 수 있어요. 웰드는 용접하다, 통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웰드를 누르면 이렇게 3개의 이미지가 하나의 이미지를 붙으면서 이렇게 바깥 라인, 아웃라인만 이렇게 남으면서 붙어줍니다. 웰드는 어느 웰드 버튼이 없기 때문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여기 화살표 방향을 눌러서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하면 됩니다. 짠!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태치. 어태치는 내가 작업이 끝났을 때 위치를 딱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고양이를 네모 박스에 넣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Make It 버튼을 누르면 얘네들이 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가 있어요. 크리컷이 정한 대로.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어태치를 누르면 얘 위치 고정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는 항상 같이 간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그럼 얘는 프린트가 되지만 이 컷 라인은 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얘는 프린트된 컷이잖아요. 그럼 얘는 고양이 모양으로 이렇게 잘리게 될 거예요. 이 네모 모양은 베이지 컷이기 때문에 이 네모 모양이 될 거예요. 얘가 어태치가 된 상황이지만 고양이 따로, 네모 따로 잘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태치 된 상태에서 플래튼을 시켜도 되고 어태치를 만약에 안 한 상태로 하고 싶으면 여기서 디태치를 시켜주셔도 돼요. 어느 쪽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두 개를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플래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네모랑 고양이랑 딱 붙은 거예요. 프린트 된 컷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얘는 다 프린트가 될 건데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잘릴 거예요. 여기 플래튼 된 아이를 다시 되돌리고 싶어요. 그럼 unflatten 하세요. 그러면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요 네모난 박스를 제가 컬러를 주고 싶어요. 그러면 네모난 옐로우 백그라운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플래튼을 하면 다시 프린트 된 컷 할 때 노란색까지 프린트 대신 컷 되면서 잘리는 라인은 이렇게 코너 라운드 네모가 잘릴 거예요. 그 다음에 컨투어도 간단하게 볼게요. 테이블 다시 한번 동그랗게 넣어서 슬라이스를 해볼게요. 얘가 안 되는 이유는 여기가 열려 있어서 컨투어 할 게 없어서 그래요. 이렇게 고양이 2마리 이렇게 나왔어요. 얘를 컨투어로 넣어 볼게요. 여기에서 올 하이드 컨투어를 하면 모든 컨투어가 다 숨겨진 상태예요.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만 남게 되겠죠. 컨투어 다시 켜서 여기에서 고양이만 선택하면 다시 고양이가 나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반대로 올 하이드 컨투어 누르고 고양이만 선택하면 고양이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컨투어를 받고요. 그룹이랑 언그룹, 두플리케이트, 딜리트 버튼이 여기 간단하게 있는데 그룹은 이 고양이들 3마리를 한 번에 그룹으로 지어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드래그해서 옮기고 사이즈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고양이를 만약에 언그룹 하고 싶으면 이렇게 언그룹해서 레이어를 떼어주시면 됩니다. 고양이를 이렇게 돌려볼게요. 그 상태에서 제가 그룹만 지어줄게요. 그룹을 한 상태에서 메이킷을 하면은 크리컷에는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양이들이 똑바로 서 있죠. 근데 제가 아까 위치 고정을 할 때는 뭘 한다 그랬어요? 어태치를 한다 그랬죠? 이 상태에서 내가 어태치를 해서 나가면 위치 고정이 내가 원하는 대로 고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베이직컷에 가서 봤을 때 고양이가 이렇게 내가 설정한 대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플리케이트는 너무 쉽죠? 제가 고양이 이미지를 두플리케이트 하면 2개를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그룹이 되어 있는 상태로도 두플리케이트 하면 한 번에 여러 개를 두플리케이트 할 수 있습니다. 그룹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내가 이렇게 드래그 한 상태에서 두플리케이트를 하면 내가 드래그 한 만큼 두플리케이트이 됩니다. 그리고 위의 기능을 한번 볼게요. 오퍼레이션이라고 있는데 이 레이어의 설정을 보는 거예요. 베이직 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잘라주기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펜으로 바꾸면 이 라인대로 펜으로 그려주는 기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포일도 내가 적용을 하게 되면 이 선만큼 포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스코어는 접는 선인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내가 스코어 펜을 넣었을 때 이만큼이 접는 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스코어는 보통 카드 만들기 할 때 많이 써요. 프린트된 컷으로 할 때는 요거를 내가 이거 보세요. 프린트된 컷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내가 얘를 검은색 고양이를 프린트한 다음에 잘라주겠다는 소리고 얘는 프린트하지 않고 잘라주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얘네의 차이점은 뭐냐면 베이직 컷으로 되어 있는 거는 컷만 나오니까 내가 빨간 종이를 넣으면 빨간 고양이가 나올 거고 핑크 종이를 넣으면 핑크 고양이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를 먼저 하는데 프린트된 고양이가 무슨 색으로 나오냐면 지금 설정한 검은색으로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검은색으로 된 고양이가 프린트가 먼저 되고 내가 그 고양이 모양을 잘라주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가장 큰 다른 점이고요. 얘도 지금 프린트된 컷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얘를 내가 베이직 컷으로 하면 이렇게 컷 라인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뭘 볼 수 있을까요? Select All. 그러면 전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미지를 셀렉트 할 수 있습니다. Deselect, Select All, Edit. Edit은 여기서 컷, 카피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카피를 하면 모든 게 2배가 되겠죠? 오프셋 같은 기능 볼게요. 디셀렉트 한 다음에 고양이에 오프셋을 넣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배경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 오프셋 색상은 자기가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저는 보통 하얀색으로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은 플래튼 오프셋이 생겼어요. 그런데 얘를 만약에 플래튼을 안 해주면은 이 고양이 네모 따로 하얀색 네모 따로가 잘리게 됩니다. 커팅 라인이 2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플래튼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가 만들어져서 최종적으로 여기 테두리에 있는 하얀색 네모 박스만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프셋을 넣을 때는 항상 플래튼을 꼭 시켜주셔야 돼요. 오프셋은 여기서 이렇게 숫자를 조정하실 수도 있고 코너를 라운드나 직각으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셋은 컴퓨터 버전에만 있고 아이패드 버전에는 없어요. 아이패드에는 몇 가지 빠진 게 있는데 뭐뭐가 빠져 있냐면 글자를 넣으면 얘는 컬브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곡선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되게 예쁜 기능인데 아이패드 버전에는 이 버전이 빠져 있습니다. 그 2개가 가장 메인으로 빠져 있고요. 나머지 기능은 비슷해요. 글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폰트도 바꿀 수도 있고 사이즈, 레터 사이즈, 라인 스페이스, 얼라인먼트도 바꿀 수 있고 어드밴스 누르면 언그룹 투 레러 하면 여기 헬로우가 이렇게 다 떨어지죠. 이렇게 하나하나 레이어로 돼서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옮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한글도 궁금하시죠? 한글을 쓰고 싶으시면은 한글 폰트를 이미 다운로드 받으신 상태여야 돼요. 제가 그 전에 한글 다운로드 받는 법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세요. 한글 폰트가 이미 다운로드 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되고, 만약에 영어 폰트를 넣으면은 이 폰트가 깨져서 나온다는 거 꼭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한글 폰트를 미리 다운받아 주시면 더 좋습니다. 여기에서 컬브를 넣으면 얘도 이렇게 컬브를 예쁘게 줄 수 있습니다. 여기 어레인지 버튼 볼게요. 어레인지 버튼은 얘도 이렇게 겹쳤는데 뒤로 보내고 싶으면 샌드 백, 만약에 앞으로 좀 오고 싶어요, 샌드 프론트,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립 기능이 있는데 플립을 좌우 반전을 시킬 수도 있고 위아래 반전도 시킬 수 있어요. 위아래 반전은 이미지 필요에 따라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좌우 반전은 굉장히 많이 써요. 아이온 작업을 해야 될 때 그때는 이미지가 이렇게 뒤집혀서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미러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레이어들이 한 개, 두 개면 미러 온 버튼을 누르는데 별로 부담이 없는데 내가 레이어가 10개 이상이에요. 그러면 그때그때 미러 온 버튼을 켰는지 안 켰는지 확인하는 것도 일이어서 보통 이미지를 여기서 먼저 좌우 반전 시켜놓고 가면은 나중에 그런 걱정을 덜을 수 있습니다. 글자 같은 경우에는 아이언 작업할 때 꼭 눌러야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미리 해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바꿀 수도 있는데 내가 이미 딱 생각해 놓은 사이즈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여기가 락이 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이미지가 일정한 비율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내가 락을 풀어주면은 여기를 다른 쪽 라인도 내가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율을 마음껏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로테이트는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돌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거 로테이트 버튼 넘버를 써셔도 되고 이렇게 돌려서 로테이트 하셔도 됩니다. 포지션은 이 캔버스 안에서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 숫자가 변하죠. 이 캔버스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X축, Y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크리컷 디자인 스페이스의 기본 기능을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거의 다 설명한 것 같아요. 만약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크리컷 기본 기능 101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요. 거기 가서 먼저 살펴보시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